지금 남한은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문재인이 심각한 문제점을 모르는 것이다. 만일 그가 재임하는 국가의 심각한 문제점을 모른다면 지난날의 성군처럼 그것을 지적해주는 충신들의 충언에 귀를 기울여 국정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충신이라고 하면 설사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진정으로 국가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일 수 있다. 그러나 충신들의 가론에는 귀를 막는 것은 고사하고 어리석은 군주가 그랬던 것처럼 충언을 간하는 충신들을 참하려 하고 간신들의 지덩하옵니다에만 흡족해 하며 귀를 기울이니 국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 원전 폐기만 해도 그렇다. 당초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좌파 시민단체의 주장과 좌파 영화인의 영화 한 편의 감성적인 폐쇄 결정을 한 것이라면 추후 감사원의 과학적인 검토에 의해서 부당성이 드러났다면 뒤늦게나마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성군으로서의 자세일 텐데 내가 결정한 것에 감히 누가 토를 다나 하며 간신들을 내세워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을 묵살하려는 것은 문제의식을 모르는 행위다. 더욱이 제 편이라는 좌파 단체들이 원전 폐기의 경제적 부당성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지 불과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하며 참수의 칼을 뽑아들려는 것을 보면은 성군의 동목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한편 최근에 김해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를 보자. 김해공항은 지난 2016년 국제적인 기술조사단이 1년여의 조사 끝에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도 결여된 채 정치적 이유로 느닷없이 국무총리를 내세워 가덕도로 변경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보다는 당초 부산의 자기 편 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던 당초의 공약을 하루아침에 뒤엎고 자기 편 후보를 내세우기로 했는데 당선을 시켜야 체면이 설 테니까 국가 장래보다는 눈앞의 선거 공약으로 특별법까지 마련해가며 계획을 바꾸려는 것이 뻔하고 보면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동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반일을 외쳐가며 일제시대에 살았던 인사들 가운데 반대편이면 모두 토착외교로 몰아서 척결의 제물로 삼는 것도 모자라 이미 국가 간에 체결된 징용 문제까지 전 정권의 적폐로 몰아서 대법원 판결이라는 국내법을 적용해 일본과 갈등을 빚으며 국제적인 신의마저 저버리더니 이번에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지 국정원장까지 일본으로 보내 잘 해보자고 추판을 던지고 있다. 아마도 일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앞두고 김정은을 일본에 초청해 남북정상회담과 북일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지난번 판문점에서의 성과 없는 쇼를 다시 한번 벌여보려고 반일의 얼굴을 돌변해 어설픈 미소로 일본의 아양을 떠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국내외에서의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 바른 말을 하게 되면 대통령 본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언제나 지당하옵니다만을 외치는 주위의 간신들이 들고 일어나 파직하옵소서 참하옵소서 하며 주청을 해야 되니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들도 마이동풍 속위의 경일기에 지쳐버렸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의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진정한 성군은 그 자신 부족한 덕목을 충신들의 간언으로 보충하려고 한다. 그러나 충신들이 간하는 것이 자신의 결정과 다른 것이라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 같다. 진정한 성군은 자신의 부족한 덕목을 지적해주는 충신들의 간언을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충언으로 삼고 있지만은 어리석은 군주는 충신들의 증언을 마치 자신의 무지함을 들춰내려는 것으로 자격지심을 갖고 외면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파직의 칼까지 휘두르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전두환 정권을 아주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폄하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자신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경제 전문가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하며 전적인 신임을 주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사실이다.